2025년 1월 13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맨발 걷기와 접지는 심혈관 질환의 핵심 원인인 혈액의 점성을 낮추어 준다. 좋은 아침입니다. 최근 놀라운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2 TV 예능 살림남2에 출연해 대중의 얼굴을 알린 유튜버 이희철 (40) 가 7일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온 오프라인에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또 얼마 전에는 심장 수술 대가 임청 분당 서울대 교수 별세, 향년 57세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 임청 교수는 57세의 나이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학회 이사장이었고, 임 교수는 심장 판막 수술 분야로 일가를 이루었으며, 지난 2008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병원 연수 이후 국내 로봇 수술 분야 1세대 명의로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심장 수술 발전을 견인했다며, 학회 이사장 당선 후 전공의 교육과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고, 필수 의료 분야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폭넓은 교류로 정책을 제시하고 흉부외과 난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심장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관련 심근경색 등의 원인과 해법을 의학적으로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그분이 다루는 분야의 하나인 심근경색으로 57세 청춘의 나이에 사망하셨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또 당시 세기의 미남 배우이셨던 프랑스 배우 아랑드롱도 88세의 연세에 사망하셨는데, 그분 역시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지난 5년간을 요양 상태에서 지내시다가 88세의 연세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필시 두 분 다 신발을 신고 사는 현대인의 삶의 한 전형이라 사료되고, 두 분 다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의 결과인 심혈관 뇌질환으로 불행한 결과를 맞으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항망한 가운데 그래도 삼가 위 두 분 고인들께서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지난 5월 어느 아침 조계 총림 송강사의 최고 어른인 방장현봉 (75세) 스님도 5월 1일 밤 세수 75세로 입적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현병 스님은 4월 30일 오전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1949년 경남 사천 출신인 현봉 스님은 출가 초기엔 선농 일치의 송강사 전통에 따라 주경야선, 낮엔 농사짓고 밤엔 참선한다 하십니다. 당연히 깨끗한 사찰 음식에 항상 참선하시는 건강한 생활을 하셨음에도 75세의 이른 연세에 뇌출혈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에 언론에 보도된 현봉 스님의 사진을 보았더니 하나같이 검은 고무신을 신으시거나 고무 바닥을 댄 털신을 신고 다니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사시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시고 결국 혈전이 생기며 뇌출혈의 원인이 되었고,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이라 믿어집니다. 몇 해 전 프랑스 플럼빌리지에서 활동하시며 세계 3대 살아있는 부처의 하나로 알려졌던 틱낙한 스님 역시 87세의 연세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가셔서 8년을 고생하시다가 95세에 입적하신 일도 그러합니다. 이에 위와 같은 아까운 죽음이나 질병의 고통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걸어야 하는 바, 그를 위해 이번에는 심혈관 질환의 원인과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의 월드스타 고 강수연 배우의 뇌출혈, 심정지에 따른 급작스러운 죽음에 이어 가수 현미 씨까지 하룻밤새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아 우리 모두가 애도하고 안타까워했지만, 저희 카페의 코니강이라는 회원님이 부정맥의 효용을 보신 분이 계시냐고
문의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나님이 카페에 부정맥으로 병원을 입원했는데 신부전 부정맥이라고 약을 3가지 평생 복용하랍니다 라고 걱정하셨음에도 그러하시고요. 이에 오늘 아침 편지는 맨발 걷기와 접지가 그러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사실이 2013년도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등의 임상 논문으로 확인되어 있기에 이번 기회에 동논문을 번역, 저의 견해를 덧붙여 여러분들께 그 참된 뜻과 의미를 2회에 걸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심혈관 질환 가로 CVD 가로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사망 원인입니다. 2020년 10월호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의하면 전 세계 심혈관 질환 환자 수는 1990년의 2억 7,100만 명에서 2019년에는 5억 2,30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합니다. 심혈관 질환 사망자 수는 1990년의 1,210만 명에서 2019년에는 1,860만 명으로 증가했고요. 지난 2010년 이후 접지 이론 학자들은 땅의 표면에 사람이 직접 접지하면 다양한 심혈관 위험 요인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인체의 생리학적 건강에 흥미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학자의 하나인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등은 2013년 2월 14일 미국의 대체의학지에 접지는 심혈관 질환의 핵심 요인인 혈액의 점성을 낮춘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동연구는 10명의 건강한 성인 피험자들을 모집하여 2시간 동안 접지선에 발을 연결하고 접지 전과 후에 각각 혈액을 뽑아 혈액 샘플을 현미경 슬라이드에 놓고 이들의 전기장을 가하여 현미경으로 촬영한 영상에서 세포의 종말 속도를 측정, 적혈구의 전기 영동 이동도를 측정하고 각 시료의 군집세포 수를 세워 적혈구의 응집 현상을 측정하였습니다. 동연구는 혈액은 수십 개의 응고인자와 함께 다양한 세포, 단백질, 영양소 및 대사 폐기물을 포함하는 복잡한 액체이다. 이러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적혈구의 전기 영동 이동성 또는 제타 전위 측정은 혈액 점도를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혈액 점도가 적혈구 사이의 간격을 제어하는 적혈구 표면 전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반발성 표면 전하가 높을수록 적혈구 사이의 간격이 증가하고 응집이 감소하며 점도가 낮아진다. 혈류에 대한 말초 저항을 낮추기 때문이다. 적혈구 표면 전하를 낮추면 적혈구 응집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폐쇄성 동맥 질환과 관련이 있다. 고혈압 환자에서 혈액 점도와 혈류에 대한 내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전체 저항은 혈관 저항과 점도의 곱이다. 점도의 작은 변화는 큰 차이를 생성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동연구는 또 정전기학으로 알려진 물리학의 한 분야에서는 전위가 다른 2개의 전도성 물체가 서로 접촉할 때 사실상 순간 전하가 전달되어 두 물체가 서로 평행을 이루도록 한다고 한다. 인체는 전기의 전도체이며 땅 가로 지구 가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접지는 신체의 전위와 지구의 전위를 빠르게 균등하게 만든다. 이것은 거의 즉각적으로 땅에서 신체로의 전자의 전달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진화 역사의 대부분을 통틀어 인체와 다른 유기체의 자연적인 생체의 정기적 환경이었다. 접지 가로 어싱 가로가 신체의 수많은 정기적 특성을 변경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혈액의 정기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 논리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 동연구의 목표는 접지가 일반적인 사무실 환경에서 적혈구 제타 전이와 적혈구 응집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신체를 땅에 접지하면 제타 전이가 증가하여 적혈구 응집이 감소함을 보여준다는 사실의 확인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동연구는 우선 10명의 건강한 피실험자 가로 남
4. 여 6. 가로를 선발하여 각 피험자의 발바닥과 손바닥에 접지된 전도성 패치를 아래와 같이 연결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피험자들로부터 손가락에 바늘을 찔러 혈액 샘플을 채취한 후 각 실험자들을 실험실의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아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접지 2시간 후 피험자가 아직 접지되어 있는 동안 다시 혈액 샘플을 더 채취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밝혀내었습니다. 1. 제타 전이와 혈류의 속도의 증가. 동연구 결과 모든 피험자는 아래 테이블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접지 2시간 후 제타 전이의 절대값이 증가하였으며 가장 작은 절대 증가는 1.27배, 가장 큰 증가는 5.63배, 평균적으로 제타 전이의 절대값은 2.7배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혈류의 속도 역시 가장 작은 증가가 1.24배, 가장 큰 증가는 5.53배가 빨라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10명 중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제타 전이 값이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인 바 동논문에서는 피실험자가 건강할수록 제타 전이의 증가값은 낮았고 위 최고 증가치를 보인 사람은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800mg의 이부프로펜을 복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건강이 취약한 사람일수록 맨발 걷기와 접지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2시간 접지를 통해 동실험자들의 적혈구의 제타 전이, 즉 세포 간의 서로 밀어내는 힘이 평균 2.7배가 더 커졌고 그만큼 혈액의 점성이 낮아지고 묽어졌다는 것입니다. 혈액이 묽어진 만큼 당연히 혈류의 증가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고 그 결과가 10명에서 평균 2.68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음 적혈구의 응집 현상 등에 대한 연구 결과와 동실험들에 따른 토론과 결론, 저의 견해 등을 다음 아침 편지로 덧붙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박동창의 맨발 건강 팁 4. 심혈관 질환 맨발로 자유로워진다를 아래에 올려드리니 다시 한번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맥이 좋아진 한 사례로 얼마 전 대모산을 찾은 75세 김길래님은 부정맥으로 가슴에 세방세동기를 부착하고 사시며 항상 피곤하고 지하철 계단을 몇 번씩 쉬면서 올라가곤 하였으나 직전 2일간 위례공원 항토길 2일 하루 1시간씩 걷고 난 후 몸이 가볍다 했고 그날 지하철 계단을 오를 때도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고 대모산 구롱산 경계까지 오면서도 평소 같았으면 2, 3회 쉬면서 남편에게 싫은 소리 듣곤 하였으나 그날은 전혀 피곤을 몰라 신기할 정도라 하셨습니다. 동사례인 맨발 걷기 사례 268. 부정맥으로 인공심장 박동기를 찬 부인과 극심한 비염 남편의 2일간 새로 개장 위례공원 황토길 신박한 맨발 체험 조길래 고성곤 75세 부부를 아래에 올려드리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